구조물 대 인류여행. 이게 같이 갈 수가 없는 건데 뭔가 이상하게 공통점이 있는 걸로 지금 비춰지고 있어요, 지금요. 자, 그럼요. 일단 첫 번째 이 일본 여행 얘기가 최근에 가장 주말 동안에 참 논란이 됐었는데 그 얘기부터 좀 꺼내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난 30일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법안 처리도 있었고 결의안 처리도 있었거든요. 특히 오염수 반대 결의안이 이때 본회의 때 채택이 됐어요. 그리고 국회 부의장이잖아요. 의장. 이 국회를 끌고 간 어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 소속이시죠. 근데 이 결의안 채택된 그날 그 본회의장에서 일본 여행 계획을 얘기하면서 문자로 주고받는 게 카메라에 포착이 된 겁니다. 여기 좀 보실까요? 카메라 좀 크게 좀 보실까요? 여기 좀 쭉쭉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쇼핑이라든가 즐길 수 있는 부분 등등등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뭘 치실 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도 없어서 앞에 이제 골프를 친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일본 홋카이도 여행 계획과 관련된 문자를 주고받은 거예요. 이게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근데 지금요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일본 오염수 반대 강력히 문제 제기하고 있고요. 반대한다고. 그리고 이날이 특히 이 관련 결의안까지 채택된 날이었거든. 근데 요 틈에 이렇게 일본 여행 그리고 비용을 보내주세요. 이렇게까지 해서 여행 계획을 짰어요. 여기서 지금 문자로. 자, 당에서도 약간 당황했죠. 관련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영주 부의장 건은 당에서 매우 심각하게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고 본인에게는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본인이 공개 사고가 있을 것이라는 뜻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단독 처리한 날 자당 소속 국회 부의장은 일본 북해도 여행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것이 언론에 들켰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운운하면서 북해도 사시미 초밥은 안전합니까? 주죽 야스 낮엔 죽창과 밤엔 스시입니까? 이율 배반이 따로 없고 우리 국민을 철저히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아까 문자 내용 중에서 핵심을 좀 간추려서 여기서 정리했어요. 여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어떤 지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홋카이도 얘기해요, 일본. 한국인이 많이 없고 어느 장소 가면 괜찮고요. 그리고 치실 수도 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가서 치는 거는 골프겠죠. 그러다 김영주 부의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7월 언제부터 3박 4일 홋카이도 가능하다고 하니 비용 보내달라고 해보세요. 짜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뭔가를. 자, 정혁진 변호사. 네네. 사실 민주당은 당청에서 일본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 강력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매일 집회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까지 이날 30일 날 채택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김영주 부의장이 이런 여행 계획을 나오는데 이게 무슨 사정이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휴가 가려고 한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예. 날짜, 장소, 행위가 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 그러니까 일단 날짜가 6월 30일 날 저런 문자를 받고 주고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휴가를 가려고 하는 날짜가 7월 18일이라고 하는 게 중순이에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오. 그다음에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홋카이도 간다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서 무엇을 하겠느냐. 골프 치는 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먹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종합해서 보면 7월 18일이면 언제입니까? 일본이 그 후쿠시마에서 그 핵 처리 오염수 그 오염 처리수를 방류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주 중에도 방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할 수 있는데 그때쯤에 할 걸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그럼요. 이번 주에 방류를 하면 한 열흘쯤 뒤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후쿠시마에서 북쪽으로 가면 홋카이도거든요. 위로 올라가면 홋카이도네요? 그렇죠. 홋카이도가 동해안 쪽에 있는 게 아니고 북태평양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쿠시마에서 홋카이도 쪽으로 해류가 흘러요. 그렇죠. 쿠로시오 해류. 예. 그러니까 열흘 정도면은 홋카이도 쪽으로 이게 갈 거란 말이죠. 그 바다로. 그러면 가가지고 일본 가가지고 먹방할 때 돈가스만 먹겠습니까? 아니면 스테이크를 먹겠습니까? 결국은 수산물. 스시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영주 부의장은 마침 그 핵 처리 오염수가
그 앞바다를 지나가고 있을 홋카이도에 가가지고 스시를 잡수시겠다라는 이야기밖에는 제가 안 되는데 여기 보면 무슨 맛집 얘기도 있어요. 사실 문자 내용에 맛집이라든가 이런 게 뭐 있는데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그때쯤 가가지고 그 장소에 가서 스시를 드시겠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예. 김영주 부의장이 어떤 분인가 제가 찾아봤더니 환노위 위원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환경 쪽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그러면 앞뒤가 틀리고 말하고 행동이 틀리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말로는 뭐 오염수가 어쩌고 저쩌고 뭐 알프스가 어쩌고 저쩌고 IAEA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예. 실질적으로는 내가 그날 가가지고 스시 먹어도 괜찮을 만큼 그 핵처리 알프스로 처리된 그 오염수가 괜찮다라고 그 몸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난감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나. 괜찮다는 걸 몸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냐. 아까 민주당에서 약간 경고 이런 얘기 꺼냈잖아요. 김영주 부의장이 오늘 입장을 좀 냈습니다. 약간 사과하는 입장이에요. 보겠습니다. 자, 오염수 반대에 결의안 채택 중 개인적 문자로 논란을 일으켜 당원 국민께 송구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본회의 중 사적 문자는 명백한 잘못입니다. 공인으로서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과의 내용이 국회 본회의 중에 사적인 문자를 주고받았다라는 거를 사과하는 것 같아요. 자, 박시영 교수님, 일단 이 사과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사과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민주당이 그동안에 오염수 이 처리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뭐 일본 물건 불매하자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방일 금지하자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아, 국민의 다수가 일본하고 교류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지금 우리가 흑백 논리에 굉장한 함정에 빠져 있는데 오, 방류를 반대하면 반일이다. 죽창가를 들었다. 죽창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권에서. 오. 근데 방류를 반대하면 어떻게 반일입니까? 오늘자 신문 기사에 일본의 방류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예. 일본 국민의 40%가 방류를 반대합니다. 오, 45%만 찬성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일본 국민의 40%는 반일 죽창가를 든 겁니까? 아. 그게 아닌 거죠. 예. 일본 국민도 아직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런데 자기 국민도 설득하지 못했는데 우리나라 여당이 우리 국민에게 설득하고 있는 모양새가 웃긴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국민의 다수가 방류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당 입장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예. 방류를 멈춰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목소리를 내는 게 어떻게 일본 여행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일본과의 교류를 반대하나요? 예. 일본 물건 뭐 불매하자고 그랬나요? 예. 또는 뭐 일본 가지 말자고 그랬나요? 오. 그게 아닙니다. 일본 국민들 중에서도 방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아직도 많기 때문에 예. 이분에 대해서 저는 뭐 충분히 두 개의 행동이 저렇게 모순이 아니다. 왜 흑백 논리에 빠져서 마치 방류 반대하면 죽창 든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것 자체가 전 문제라고 봅니다. 자, 신성범 교수님. 그러니까 박정환 교수님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거와 일본 여행을 가는 거를 왜 결부를 시키는가 약간 이런 지적이신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그날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그 본회의장에서 예. 국회 부의장이라는 분은 어찌됐건 일본 여행을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이 보낸 문자이긴 하나 먹방이라든지 골프 이야기를 하는 게 글쎄 적절할까요? 저는 심정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떻게 심정적으로 이런 뭐 제가 볼 때는 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못 받아들이겠던데. 그래서 민주당도 약간 당혹스러운 것 같긴 해요. 당황스러운 부분이 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적어도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반일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그 반일이 뭐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는 일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겉으로는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어찌됐건 일본 가서 골프 치고 먹고 하는 이런 데서 이게 사회 지도층이라는 것도 국회 부의장이라는 저 자리에서 하는 게 저는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로서는 못 받아들이는 그런 게 다 오는데.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당에서도 약간 수습을 하냐고 이거 경고 그리고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입장을 굉장히 빠르게 낸 거죠. 이 정도면요. 그래서 사과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한바탕 그냥 민주당에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순간적 발칵했어요. 자,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모습, 이에 앞서 또 다른 모습이 30일에 또 있었어요. 이 30일 날. 30일 날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요. 국민의힘과 좀 관련된 모습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로 갈 겁니까? 야, 이거 뭐 싱싱하고 말이죠. 이렇게 먹음직스러운데, 아니 저 오니까 그냥 너무 싱싱하고 좋네. 그저 갑시다. 이거 뭐 먹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물이야 저야 저. 이 인물은 아, 인물도- 굉장히 정수됐습니다. 아니 진짜 뭐- 2011년에 바다 아주 정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품에 사용되는 이 자체는 완전 정수돼 가지고 야, 지금 이게 어유 이거 뭐 이렇게 싱싱합니까? 싱싱하고 좋은데요. 맞습니다. 민어, 아유 예. 이 바다 이거 어머님들 한한 이거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예예 바다에 있습니다. 이거 정수된 물이기 때문에 먹어도 아무 관계 물좀 없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아 이거 완전 바닷물이네. 네. 그냥 짭짤한데 이게. 네. 계속 먹어도 아무 관계 이게 2011년에 방류해갖고 우리 그네까지 온 아,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방류하는 것보다 훨씬 진한 거예요 이게. 처음에 갑자기 이렇게 손으로 떠먹으니까 그 상인분들이 약간 당황하신 것 같죠. 갑자기 이걸 왜 또 드시나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논평을 좀 하나 낸 게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수산시장 수조의 물을 마시는 것을 보여주면 국민들이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느낄 것 같다는 생각으로 한 것 같은데 발상 자체가 너무 기괴합니다. 수조 속의 생선들도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자, 정기란 교수님. 글쎄요, 지금 이 수조물 떠먹은 김영선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를 좀 확인하고 싶었다는 분위기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그 대변인 논평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기괴하다. 정말 이 수산시장 수족관에 있는 수족물과 핵 오염수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이를테면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닷물을 기자들 보는 앞에서 떠먹은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저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국민들 수준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 저는 국민들이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상인분이 마지막 분에 이거 상인들 정수된 좀 물이에요? 뭐 어처구니 없는 모습 정수된 아닌가요? 물이라고 또 설명을 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유치원생들도 저 정도 수준은 알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봐온 그 역대급 어찌 보면 그 정치 쇼 또는 뭐 먹방 쇼라고 보여지는데 자 그러면 오선 의원의 다음 총선에서 당선되자마자 국회의장을 꿈꾸는 여성 최초의 국회의장을 꿈꾸는 김영선 의원입니다. 왜 저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지도부가 나서서 소위 이른바 횟집 먹방 투어를 했어요. 예. 자, 어제 30일 날이죠. 예. 저 장면 하나로 횟집 먹방 투어 지도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김영선 의원이 더 강력하다 지금.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이죠. 자, 윤석열 정부 하에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야당의 거센 반발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당 의원들은 거의 일본을 대변하는 양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방 투어까지 했습니다. 자, 이것도 부족해요. 자, 저런 기괴한 행동을 통해서 존재감을 여지없이 보여줬다. 자, 왜? 다음 공천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윤석열 대통령님, 저 봐주세요. 저 바닷물 먹었습니다. 이거 아니고 뭡니까? 아니면 더 심한 말을 할 수는 없겠고요. 정말 국민을 너무 알로 보는 것이고요. 저는 좀 그 보수 정당 여성 최고의 최다선 의원인데 예, 다선 아주 뭐 정말 중진입니다. 그 수준에 걸맞게 하기는커녕 국민들에게 정말 정치 혐오를 유발시키는 저런 쇼, 예. 행태 이게 여권 인사들의 막말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저는 총선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약간의 걱정을 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토론하고 들어갔던 장해찬 최고위원인데 아까 토론 중에도 이 얘기 좀 했거든요. 지적을 좀 했어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선 지키는 것에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 좀 고민 좀 하시고 행동했으면 좋겠는데요라는 걱정을 살짝 비쳤어요. 희성범 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김영선 의원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2011년도에 예. 후쿠시마 사고가 나서 12년 동안 그 물이 지금보다 훨씬 더 오염이 많이 된 바닷물이 그대로 우리 해상으로 왔을 것이다. 예. 따라서 이 물을 안전하다고 좀 보여주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지금 본인이 마신 물이 그 물 아니냐 지금? 뭐 이런 논리인데 좀 뭐랄까 적흥적이었죠. 뭐 다시 말하면 저 정도면 특히 방송사 카메라가 동행하는 저런 때는 저 정도 정치인이라면 기획을 해서 기획. 근데 유성걸 의원은 그냥 얼떨결에 같이 마신 것 같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예. 뭐랄까 저렇게 되면 여당 전체가 뭐 좀 행동이 진지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확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좀 너무 적극적이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런 이유는 뭐 뜻은 충분히 이해해요. 무슨 예. 말인지 알겠는데 또한 먹방 전체를 공격할 때는 아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어민들과 수산물 어떤 중개업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연안업 하시는 분들이 국회 앞과 당사에 찾아가서 그렇습니다. 큰전하는 모습들이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여당 입장에서는 횟집 가서 회 먹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예. 그런 방법이에요. 조금 현실적으로. 그런데 저렇게 수조에 물까지 마시는 것은 좀 국민의 의아심만 불러일으키는 적극적 퍼포먼스였다. 예. 아니하는 것만 못했다고 봅니다. 여기 화면 나가지만 오늘 노량진 수산시장에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이 가서 또 회 먹고 오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마 일부러 가서 이제 회를 먹겠다. 좀 소비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 뭐 아마 이런 취지로 좀 보이는데 박시환 교수님 이 수조물 이 뭐라 할까 이게 수조물 먹방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수조물을 갑자기 느닷없이 떠먹었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참 노력은 가상한데 아, 노력은 가상하다. 언발의 오줌 누기 아니냐. 왜 시찰단도 갔다 오고 여당 지도부가 먹방도 하고 예. 외교부에서 과학자들 내세워서 그렇게 안전하다. 세슘 기준 180배 넘는 물고기 한 번 먹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왜 국민의 80%가 안전하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아. 국민이 믿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 마치 야당이 괴담을 유포해서 국민들이 거기에 호도돼서 믿지 않는 것처럼 여당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 지금의 이 오염수 정국은요. 우리가 불가피하게 사고 그 쓰나미는 불가피한 자연의 폐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폭파됐고 방사능이 대거 유출됐어요. 예. 그렇다고 우리가 바다에서 나오는 물고기 안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가 안타깝고 힘들고 예. 우리 인체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과 아다르고 어다른 겁니다. 이미 쌓여있는 오염수를 충분히 일본 내에 다 쌓아둘 수 있고 다르게 고민해 볼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데 충분한 연구와 검증과 안전에 대한 조치 없이 단순히 비용만으로 방류하는 것은 아다르고 어다른 문제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을 시켜야죠. IAEA 한 군데에다만 지금 자료를 주고 있어요. 여권이 정부가 과학 얘기하는데 과학의 기초는요. 오픈입니다. 개방돼야 되고요. 크로스 체크가 기본이에요. IAEA가 과학단체입니까? 의료단체입니까? 아니에요. 방사능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굉장히 예. 많은 곳에서 그럼 시료를 갖다가 그 오염수 처리수라고 하는 거를 시료를 갖다가 각국에 오픈을 하고 그리고 IAEA뿐만 아니라 각 대학의 연구소나 병원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검증을 하면 국민들이 왜 안 믿습니까?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라고. 예. 아무튼 오염수 관련 여야의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논란이 됐죠. 논란이 됐던 모습을 차례대로 좀 전해드렸고요. 자, 그리고요. IAEA 보고서 내일 공개될 예정이 또 날짜가 잡혔죠. 그런데요. 오늘 국회요. 마치 뭔가 폭풍 전야 같은 뭔가 단단히 서로 준비하는 여야가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야의 모습 각각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IAEA 보고서는 객관적 보고서이기보다는 일본 맞춤형 보고서일 우려가 크고 과학적 보고서이기보다는 정치적 보고서일 우려가 크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자, 지금요. 오늘 뭔가 뭐 여야가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막 발표도 했거든요. 일단 정혁진 변호사. 민주당을 오늘 얘기 보니까 보고서가 어떤 결론을 담든 인정을 안 할 것 같은 분위기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예. 중요한 거는 저도 사실은 그 오염수가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결국은 전문가들이 맞다 틀리다 그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프스를 통과한 그 처리수가 기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누군가는 기준에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건데 그 이야기를 해줄 사람들이 결국은 IAEA 사람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후쿠시마 오염수는 다른 데랑 틀려가지고 두 단계를 거쳐야 돼요. 첫 번째는 알프스를 통과한 이 처리수가 기준에 합당한 것인지를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물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마셨던 그 물이 아니고 이렇게 쭉쭉 돌아가지고 진짜 우리나라 동해, 서해, 남해에 과연 그 물이 올 것이냐, 그 방사성의 그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체르노빌에서 그 엄청난 사고가 터졌을 때, 그 인류의 애적으로 보면 안타깝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나라하고는 상관이 없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후쿠시마하고 우리나라 사이에는 일본 열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게 영향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김영선 의원도 이야기한 것처럼 2011년에 그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니야? 그 이야기를 김영선 의원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요. 제가 봤을 때 금방 검증이 될 거예요. 누가 뭐라 우리나라 그 일본이 우리나라 속국이 아니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일본은 그 방류할 수밖에 없을 거고 방류하지 않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일 텐데 막을 힘이 우리한테는 없다는 이야기고 방류했을 때 이게 홋카이도 그 통해 가지고 태평양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결국은 내년 총선 즈음해 가지고는 우리나라에 올지 안 올지가 그 나타날 텐데 그때 검증을 갖다 해보면 과연 누구 말이 맞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 국민을 속인 거냐, 야당에서 국민들을 선동한 거냐?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내년 총선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정기환 교수, 지금 IAEA가 내일 보고서를 냈는데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각국의 전문가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한국 전문가분도 참여하셨다 그래요. 근데 그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 때 선택을 봐서 파견이 됐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 민주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뭐 어느 정부에서 그 위원으로 참여했느냐 이건 별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정권이 달라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원안 위원 중에 한 사람이 전문가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신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죠. 그건 윤석열 정부에서 참여를 했던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던 그 문제가 아니라 과연 독립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IAEA 보고서를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IAEA가 지금 야당의 우려처럼 정치적 보고서를 채택한다면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를테면요. 지금 국민들 80% 이상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방역에서 우려하고 있는 여론이 있잖아요. 자, 야당이 지금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최소한 7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과연 이것이 최선인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 문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이 문제에서 책임 있는 여당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나서면 될 일이에요. 자, 그리고 일본이 요구할 건 요구하고 또 방류를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주변 국가의 어떤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라도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는지 이런 논의들을 해나가는 게 정부 여당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정부 여당이 자, 늦었다고 하지 말고요. 지금이라도 좀 열린 자세로 국민을 설득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자, 먹방 투어 그거 하지 마시고요. 또 국민 불안을 그냥 괴담이라든지 반일 민족주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 말란 얘기예요. 오히려 정부 여당이 더 진지하게 이 국민의 불안과 야당의 어떤 우려를 잘 지렛대 삼아서 일본 정부에게 요구할 건 요구하고 또 앞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만 국제적으로 또 우리가 역할할 건 역할하는 그런 모습, 특히 중국과 이 문제는 긴밀하게 연대해서라도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지금 야당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 신성호 의원님 발언기 요청하셨죠? 제가 1분만 드릴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자, 보세요.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
IAEA 보고서는 나오면 결과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일본 맞춤형이고 정치적 보고서가 될 것이다. 일본 맞춤형이라 하면 일본의 영향력이 작동한 보고서다. 정치적이라 하면 과학적이 아니다. 객관적이 아니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IAEA 보고서를 믿든 안 믿든 중요한 사실은 2021년도에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결정하고 나서 IAEA 도움을 요청해요. 뭘 합니까? IAEA가 와서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를 모니터해달라, 점검해달라. 예. 그래서 IAEA에서 TF를 만들었는데 11개 나라가 예. 미국, 중국, 베트남, 마샬군도 뭐 해가지고 우리도 한국 전문가가 들어가 있어요. 11개 국가. 예. 자, 이게 나왔는데 그럼 IAEA를 못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IAEA를 못 믿으면 나중에 WHO도 못 믿는 거다. 물도 못 먹는다. IAEA 보고서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국적 해석이에요. 일본 맞추면 일본 애들의 영향력, 돈의 힘이 작동했을 거예요. 지금 IAEA 사무총장 아르헨티나 사람이고요. TF는 구스타포 카르로스라고 이것도 아르헨티나 사람이에요. 40년 이상 된 사람이에요. 적어도 이 정도는 믿어줘야 되는 거지. 저걸 만약에 IAEA 보고서 우리를 못 믿으면 전 세계가 우리를 더 우습게 본다니까요. 그러면 민주당이 묻는다면 IAEA 보고서는 못 믿고 UN 총회에서 새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스페셜 코미티를 만들어 갖고 하면 더 믿을 겁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감정과는 달리 정당은 조금은 차분해져야 돼요. 이걸 IAEA 보고서 못 믿으면 굉장히 세계적으로 우스꽝스러운 소리 들어요. 자, 내일 최종 보고서 IAEA 최종 보고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해요. 그러면서 공개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위에 내용이 다 알려질 거예요. 자,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여야는 어떤 모습일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